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간에도 챕터 3 Fundamentals of Inviscid Incompressible Flow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그림은 이제 로드맵, 챕터 3의 로드맵인데 이 중에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더블렛, 벌텍스 플로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발생하는 유형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3.12 Doublet Flow, Our Third Elementary Flow라고 해서 세 번째 기본 유동 다뤄볼게요. 이 더블렛 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배웠었던 소스랑 싱크를 합친 건데요. 네, 그 합친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람다라고 하는 크기의 소스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싱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람다의 같은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싱크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거리가 L, 스몰 L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위치 P점까지의 어떤 거리는 이만큼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사이를 선으로 이은 다음에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각도를 세타 1, 이 선과 그러니까 요 연장선과 이 선 사이의 거리를 사이의 그 각도를 세타 2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사이각,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 사이에 있는 요 사이각을 델타 세타라고 표현해 봅시다. 델타 세타가 되는 이유는 요 세타 1과 세타 2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 하나의 소스랑 하나의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싱크 두 개가 위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두 개의 그러니까 소스 하나랑 싱크 하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림 펑션의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요게 소스에 의한 스트림 펑션, 그 다음에 뒤에는 요거랑 요거를 곱하는 것이 싱크에 의한 스트림 펑션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사이 그러니까 세타 1과 세타 2의 차이를 우리는 요각과 요각의 차이를 요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델타 세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그냥 단순히 델타 세타로만 바꿔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두 개의 강도는 그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쌓이면 다른 거지 부호는 아니 그 크기는 람다로 같기 때문에 람다로 엮어 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볼 거냐면 이 디스턴스, 이 L이라고 하는 요 값을 0에 가깝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리미테이션을 써가지고 L은 0에 가까워지게끔 만들고요. 다만 우리가 L이랑 람다, 그 강도 그 두 개를 곱한 카파라는 값을 한 개를 정의를 하는데 이 값은 컨스턴트, 그러니까 L이 0에 가까워지더라도 이 값은 컨스턴트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말은 즉슨 L이 0에 가까워지더라도 이 두 개의 값이 컨스턴트하려면 람다는 계속 증가를 해야겠죠.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려를 할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카파라고 하는 거는 더블렛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엘리멘트리 플로우의 스트렝스입니다. 강도. 마치 우리가 싱크나 소스에서의 이 람다 값과 같이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양의 그 유체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고 더 많은 유체가 그 빨려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더블렛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이 L 람다이고요. 이 값이 컨스턴트하다고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요거랑 요게 컨스턴트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리미테이션 한번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지 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보면은 일단 여기가 소스, 여기가 싱크, 여기가 L, 그 다음에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이거는 아까 델타 세타라고 표현했죠. 여기 델타 세타. 물론 여기는 델타 세타, 여기는 D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작다, 그만큼 작다라는
표현을 써서 D세타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싱크랑 P점 사이의 거리를 B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여기 요 라인과 그 다음에 이 점 사이에 그러니까 이 싱크 사이에 직선 거리, 수직한 거리를 우리가 A라고 봤을 때 이 A는 요게 L이고요. 요게 세타고 다시 요게 L이고 요게 세타니까 요렇게 들어가서 L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돼서 이게 세타고 이게 L이고 이게 A니까 요렇게 들어가서 L 사인 세타를 해주면은 A가 될 겁니다. 이게 이거고 그 다음에 B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워낙 이 D 세타 값이 거의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거의 붙어 있게 되다 보니까 이 D세타도 거의 0에 가깝게 되고 그 말은 무슨 거의 요 길이 그러니까 이게 R이고요. 요렇게 들어서 R이고요. 요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L이고 그다음에 이게 B인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워낙 가까이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가 워낙 가까워요. 그 A라는 값이 워낙 가깝게 되다 보니까 마치 R은 L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정확히는 L은 아니고 여기 L의 코사인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자, 다시 지금 요 값 있잖아요. 여기 R이라고 하는 요 길이는 L의 이게 사인이었고 요만큼의 길이가 L의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L 코사인 세타 더하기 그 다음에 원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여야 되는 건데 워낙 이 D세타가 작다 보니까 이만큼의 거리나 거의 똑같다고 봐서 더하기 B 이게 R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언제냐면 D세타가 워낙 작을 때는 이 길이나 거의 똑같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B를 놔두고 얘를 넘기면 이런 수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D세타라고 하는 건 요거는 뭐냐면요. 봐요. 지금 요렇게 요거를 돌려서 이게 D 세타고요. 그 다음에 이게 A고 이게 B고 그러면은 A와 B의 관계를 보면은 요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B분의 A는 사인 D 세타죠. 그렇죠? 이게 D 세타고 B분의 A가 사인 D 세타. 요거랑 요거 하면은 코사인 D 세타가 되는 거고 요렇게는 사인 D 세타.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유체학 시간에서 다뤘던 내용일 텐데요. 때 이전에 다뤘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스몰 앵글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해서 각도가 굉장히 작을 경우 사인이나 탄젠트 안에 있는 이 각도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각도가 워낙 작아서 그래요. 이거는 내가 추가로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이전 강의에서 혹시 설명되었었던 내용이 있으면 거기를 참고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찾으면 돼요. 인터넷에서 스몰 앵글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자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거랑 거의 같으니까 결국에는 D세타는 B분의 A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B랑 A를 요것과 요걸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D세타를 앞에 있는 여기 D세타에다가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요거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D세타를 요걸로 바꾸면은 요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걸 정리할 수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L이랑 람다를
그래서 우리가 카파라는 것을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L 람다를 곱해가지고 카파라는 것을 정의하기로 했고 얘 더블렛의 스트렝스다. 그래서 카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 얘는 컨스턴트한 값이고요. 그 상태에서 컨스턴트 값이고요. 그 상태에서 리미테이션을 주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남느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거는 뭐냐? L 값이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텀이 날아가게 될 거예요. 요 마이너스까지 해서 요만큼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딴 것들은 날아갈 거 없고 요거만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요거 살아서 요렇게 그죠? 그래서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더블렛 카파라고 하는 설명 안 했군요. 카파가 이렇게 생긴 약간 K랑 비슷하게 생긴 그리스 문자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람다라고 해서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 람다, 소문자 람다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건 이 카파라고 하는 더블렛의 스트렝스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요 소스와 싱크를 무한히 가깝게 만들어서 진짜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소스에다가 싱크를 이렇게 갖다 붙여버려서 만들어낸 어떤 특정한 기본 유도. 그게 우리는 더블렛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더블렛의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더블렛 유동 자체가 소스 하나랑 싱크 하나를 가져다 놓고 얘를 마치 이렇게 접붙이기 하는 것처럼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스트림 펑션을 유도할 때도 소스에 대한 스트림 펑션, 싱크에 대한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온 다음에 리미테이션을 줘서 이 길이를 무한히 0에 가깝게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쭈쭈쭈 전개를 하다 보니까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설명 안 하겠지만 더블랙 플로우의 벨로시티 포텐셜은 이렇게 생겼더라. 되게 미세하게 생겼고 참고로 그 벨로시티 포텐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퀴 포텐셜 라인이 스트림 라인이랑 수직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사인, 코사인 그죠? 수직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참고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블렛 플로우를 어떻게 좀 고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좀 고민해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스에다가 싱크가 덧붙여진 거죠. 또는 뭐 싱크가 가만히 있고 소스가 덧붙여진 거일 수도 있고 어쨌건 이렇게 쭉 와가지고 덧붙여지면 결국에는 두 개의 점, 소스랑 싱크가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런 유동을 만들어냅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소스랑 같은 점에 소스랑 싱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완전히 같은 자리에 있으면 소스는 바깥으로 내뿜고 있고 싱크는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예 유동이 나오는 유동도 없고 들어가는 유동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될 건데 그건 아니고 그 떨어져 있긴 하지만 소스랑 싱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걔가 너무나 가깝게 있어서 그 유체의 흐름이 마치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요.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싱크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되게 특이한 건데요. 왜냐면은 소스랑 싱크는 뭐 이 점, 그러니까 소스의 그 점, 싱크의 그 점, 거기서는 뭐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무한대가 된다 이런 싱글러리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뿜어서 나온다 오케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고 싱크도 약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더블렛은 되게 희한하게 한쪽에서는 튀어나오고요 한쪽에서는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 스트림라인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요.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뿜어서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뿜어서 나오고 얘가 한 바퀴 쭉 돌아서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 하나의 하나의 더블렛 엘리멘트리 플로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스트림 라인들을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면요. 마치 우리가
그 언제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자석 가지고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일 때 N극에서 그 N극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자석이란 것은 N극과 S극이 무한히 이렇게 붙는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N극이 여기 있고 S극이 여기 있고 유한한 길이를 가지고 거리를 가지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그려지게 되는 건데 얘를 가깝게 붙여 봅시다. S극을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여기 엄청나게 가깝게 붙여버리면 이 두 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도 서로 가깝게 붙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종국에는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버릴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뜻은 아니고 형태. 요 스트림라인의 형태가 둥그스름하게 생겼다는 그 이유가 마치 이 자석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참고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뭐냐면 이 스트림 펑션을 그러니까 이런 유동에 대한 스트림 펑션을 구하고 또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하고 하는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 자기장 맞죠? 이 그 자기력에 의한 자기장도 굉장히 포텐셜 플로우랑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자기장 같은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도 사실 이렇게 그리면은 그리고 N극과 S극이 만나게 하면은 얘도 더블 플로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포텐셜 플로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 있잖아요. 이게 단지 유체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기학 쪽에서도 쓰입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더블렛 플로우를 정의하기 위한 스트림 펑션.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림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스트림라인 위에서는 미안해. 하나의 스트림라인 위에서는 스트림 펑션 값이 일정하잖아요. 컨스턴트한 값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컨스턴트해지기 위한 조건을 보면 일단 얘는 그냥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컨스턴트한 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 당연히 컨스턴트한 값일 거고요. 얘랑 얘의 조합, 그죠? R과 세타의 조합으로 얘가 컨스턴트한 라인을 하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죠? 여기서 지금 변수는 세타, R과 세타,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로 정의된 R과 세타인 건데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컨스턴트한 그 하나의 라인 위에서 컨스턴트한 스팀 펑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라인이 뭐냐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고요. 이 라인이고요. 이 라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R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컨스턴트 C라고 보고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 값이 변할 때 R 값이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의 라인 위에서 그 스트림 펑션 값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라인을 그리기 위한 R과 세타는 요 수식 가지고 구현할 수 있더라. 세타에다가 뭐 예를 들면 0부터 180 또는 0부터 360까지 집어넣고 거기에 합당한 R 값을 찾아서 이렇게 점으로 쭉 찍으면 이런 식의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스트림라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13, 뒤에 3.13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더블 플로우를 우리가 어디서 쓰냐면은, 위에서, 앞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었던 거는 뭐냐면, 유니폼 플로우랑, 그 다음에 소스 플로우랑 싱크 플로우, 요거 세 가지를 더했었죠. 그래서, 뭐, 오버리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여기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고, 프리스팀, 이렇게 유닛플로가 들어오는 이런 것을 고려했던 건데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 수학적으로 막 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는 더블 플로우 하나를 두고요. 이 상태에서 앞에서 유니폼 플로우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생겼고 더블 플로우는 여기서 있는 요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수학적으로 더해요. 그죠? 우리는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니까 슈퍼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어떤 유동을 고려할 수 있냐면 마치 이렇게 하나의 원형 실린더가 있고요. 2차원의 원형 실린더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 주위로 흘러가는 스트림 라인을 그려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그려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유니폼 플로어에 대한 스트림 펑션과 그다음에 더블 플로어에 대한 스트림 펑션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실제로 이런 유동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이런 유동 만들어 그 실제에도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이런 유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유동을 단지 두 개의 스템 펑션을 더하는 것만으로 수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이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여기서 UWN 유동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 바깥에서는 유니폼 플러기에서 원래는 이게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WL 플로어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실린더의 표면을 타고 흘러가는 것처럼 스트림라인을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네 번째 fourth elementary flow는 뭐냐면 볼텍스 플로우입니다. 볼텍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했지? 그 팁볼텍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볼텍스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볼텍스 플로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이런 유동을 우리는 볼텍스 플로우라고 합니다. 볼텍스 한글로는 어, 와류라고 하죠. 류자가 흐를 류 그래서 유동에 대한 개념이고 와자가 회전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와류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볼텍스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볼텍스 플로우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R 세타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벨로시티가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볼텍스 플로우에서는 벨로시티가 속력이 무조건 세타 방향으로만 존재하고 R 방향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물론 이 R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R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건 있어요. 달라지는 건 있는데 이 방향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유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을 뿐이지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나가는 유동은 없다. 그래서 벨로시티는 애초에 R 방향으로의 벨로시티는 0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 방향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회전에 대한 속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자가 컨스턴트 하고요. 분모가 R입니다. 그러면은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V 세타 값은 작아지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잠깐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그래서 R 값이 증가하면 뒤에서 설명이 네, 그냥. R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는 컨스탄트한 값이니까 그냥 일정한 거고, R 값이 증가할수록 V 세타 값은 작아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여기 요 점 있는 부분에서는 R 값이 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면 V 세타 값은 무한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나게 큰 무한대의 값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속력은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보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특징을 가질까? 그냥 불택플로우는 R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의 속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의 속력만 있는데 그 속력이 분자는 컨스턴트한 값이고 분모에 R이 있어서 R분의 1로 그 속력이 점차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정의를 합시다.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circul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 했었지? 챕터 2에서 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circulation이라고 해서 순환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감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의 자체가 마이너스 붙이고 하나의 클로즈드 룹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벨로시티 벡터랑 벨로시티 이쪽 방향으로의 벨로시티 벡터랑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의 ds 이 길이에 대한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한 거를 이 라인을 통해서 이 클로즈드 룹 하나의 이러한 클로즈드 룹을 따라서 적분을 한 것이 circulation입니다. 물론 이 라인일 필요는 없어요. 이 라인일 수도 있고 이 라인일 수도 있고 이 라인일 수도 있는데 어떤 라인이든지 간에 하나의 클로즈드 룹을 통해서 클로즈드 룹을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을 곱하면서 쭉 적분을 해주면은 그것이 circulation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v 벨로시티는 원래 vr, er 플러스 v 세타, e 세타 이런 식으로 r 방향과 세타 방향, r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의 그 폴라 코디네이터로 했을 때 r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의 속력이 있어야 되지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vr 값은 0이기 때문에 이게 없죠. 그래서 v 벡터는 v 세타, e 세타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S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의 토막이거든요. 요만큼이란 말이죠. 요렇게 해서 요게 D 세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DS. 뭔 말이냐면 여기가 원점이고 이만큼 R만큼 떨어져 있을 때에 이만큼의 거리 D세타는 중간에 사이각 DS는 사이각 D세타를 가지는 두 개의 라인 사이에 있는 요 라인, 요 그 길이다 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이만큼의 거리가 R이고 사이각이 D세타일 때 DS는 R, D 세타가 됩니다. R, D 세타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이전 시간 또는 이전 내용 또는 뭐 다른 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부채꼴의 이 길이 계산하는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DS는 요거고 DS 벡터는 이게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RD 세타, E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V 벡터랑 D 세타, DS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하면은 뭐냐면 요거 어차피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E 세타, E 세타. 그래서 V 세타에 R, D 세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된 것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이 감마거든요. 요건데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요 라인 따로 갖다 줍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세타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세타 값이 0, 0 쭉 올라가서 90, 180, 270, 360. 그래서 하나의 클로즈드 룹에 대해서 접근할 때 0부터 결국에는 세타가 0부터 0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360에 해당하는 2파이까지 가는 거니까 2파이 v 세타 r t 세타 그죠? 이게 감마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v 세타랑 r은 어차피 세타가 어떤 위치든지 간에 여기든지 상관없이 v 세타랑 r은 일정할 거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감마는 마이너스 v 세타의 r에 0부터 2파이 d 세타 그러면 이거 자체가 디세타 접근하면 세타고 여기다가 0이랑 2파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0 집어넣으면 0인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 v 세타 r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봤니? 그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세타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감마는 V세타, 그러니까 감마는 마이너스 V세타의 2파이 R 이건데 이거를 V세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V세타는
마이너스 2파이 R의 감마죠. 요거 분모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얘죠. 그죠?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C는 컨스턴트한 C 값은 뭐냐면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분의 감마 이렇게. C는 마이너스 2파이 분의 감마이고 V세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 위에서는 그냥 C값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컨스턴트한 값을 봅시다. 하고 가정을 해놓고 수식을 쭉 전개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물리량을 가지고 와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C값이 그냥 임의 값은 아니고 마이너스 2파이의 감마라는 값으로 되더라.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더니 V세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렵진 않죠. 이 개념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 자체는 어려울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쭉 정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지언정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수학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것처럼 벨로시티 포텐셜이랑 스트림 펑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VR 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V세타 값은 앞에서 정했던 요거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그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한 미분텀과 스트림 펑션에 대한 미분텀, 편미분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얘를 적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벨로시티 포텐셜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이파이 값만 그대로 있고 얘는 마이너스 세타, 얘는 lnr이라고 하는 그 값이 곱해져 있는 거긴 한데 어쨌건 둘 다 이제 볼텍스 플로우를 표현할 수 있는 벨로시티 포텐셜, 그 다음에 볼텍스 플로우를 표현할 수 있는 스트림 펑션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접근하는 거 이것은 그냥 학생들이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고 나중에 과제로 한번 내볼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래서 그 R과 세타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내용. 자,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네 가지의 엘레멘트리 플로우. 첫 번째로 유니폼 플로우, 두 번째 소스 싱크. 소스 싱크긴 하지만 어쨌건 값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쌓이면 다른 거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소스로 부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니폼 플로우, 두 번째 소스 플로우, 세 번째 볼텍스 플로우, 네 번째 더블렛 플로우. 그래서 이 네 가지 유동에 대한 벨로시티 포텐셜은 이렇게 생겼고요.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각각의 엘레멘트리 플로우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플로우에 대한 벨로시티 값을 벨로시티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얘를 미분하든지 해서 어떤 걸 쓰든지 상관없어요. 어쨌건 그 개념에 맞게 미분을 해서 벨로시티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벨로시티 포텐셜 또는 스트림 펑션도 중첩이 되죠. 파이는 예를 들면 파이 유니폼 플러스 파이 소스 플러스 파이 싱크, 마찬가지로 스트림 펑션도 유니폼 소스 싱크 이런 것들이 다 중첩이 되는 것처럼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중첩이 됩니다. 내가 뒤에서 설명합시다. 뒤에서 할 필요 없겠다. 어쨌건 이제 우리가 고려할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케이스로 고려할 건데 첫 번째로는 더블렛 하나랑 유니폼 플로우 하나를 겹쳐 볼 거예요. 또는 중첩을 시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거기다가 유니폼 플로우랑 더블렛에다가 볼텍스 플로우도 한번 중첩을 시켜 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유동 현상을 이 포텐셜 플로우를 이용해서 모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3.13 Non-lifting flow over a circular cylinder라고 해서 하나의 원형 실린더가 있고 이 원형 실린더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양력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있지 않는 그 유동 현상을 어떻게 포텐셜 플로우로 고려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유니폼 플로우 하나, 더블렛 하나 두 개를 중첩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스트림 펑션 이렇게, 더블렛에 대한 스트림 펑션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스트림 펑션이 무엇이냐면은 안쪽에 더블렛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유니폼 플로어가 이렇게 불어 들어올 때 마치 하나의 요 라인, 그 하나의 뭐라고 하죠? 요 하나의 라인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는 유동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스팀 펑션 가지고 이러한 스팀 라인을 그려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더블렛이 돌고 있는 그 스팀 펑션들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스팀 펑션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스팀 펑션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얘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라고 하는 느낌만 있지 이게 어떤 물리적인 느낌이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유동, 그러니까 요러한 스팀 펑션, 마치 하나의 실린더 또는 원 주위를 흘러가는 이러한 유동을 표현하고자 할 때, 포지션 플로우 형태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유니폼 플로우 하나, 더블렛 플로우 하나, 그리고 두 개에 대한 스팀 펑션들을 하나씩만 딱 더해주면 이런 굉장히 특이한 유동을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던 요거, 그죠? 이런 유동을 표현할 수 있는 스트림 펑션은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요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요거죠, 그죠? 맞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슷한 것끼리 묶어봅시다.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를 보면은 요거 1 남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니? 사인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분모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한번 좀 더 그 저걸 해볼게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죠, 요거. 2파이 V 인피니티 분의 카파라고 하는 요 값을 라지 R의 제곱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그냥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분모에 스몰 r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라지 R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스트림 펑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요거를 R 제곱으로 묶어냈을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레디얼 디렉션 R 방향으로 미분한 것과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 미분한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VR, V 세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가 VR은 R분의 1 라운드 세타 라운드 사이 그 다음에 V 세타는 마이너스 라운드 R의 라운드 사이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R 세타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여기 R분의 1의 한계가 더 붙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그냥 XY 그 코디네이트로 보면은 VX는 라운드 Y의 라운드 사이 VY는 마이너스 라운드 X의 라운드 사이 그죠?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한 속력은 Y축으로 편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스틸 푸시랑 Y축으로 편미분한 것, Y는 X축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요 개념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R 세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R과 세타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여기에 R분의 1의 한계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거밖에 없고 마치 R에 대해서 R 방향으로의 벨로시티는 세타에 대한 편미분 그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벨로시티는 R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R분의 1 붙는 거는 나중에 과제를 통해 가지고 왜 이게 R분의 1이 붙어야 되는지를 한번 다뤄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얘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R분의 1을 붙여준 이 수식이 벨로시티 그러니까 이러한 필드에서
R 방향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R 방향으로 나아가는 벨로시티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걸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요거 날라가서 이렇게 VR을 정리가 되고요. V 세타는 R 방향으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얘를 R 방향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굳이 뭐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앞에 있는 요거를 R 방향에 대해서 미분하면 V 인피니티 사인 세타. 그죠? V 인피니티 사인 세타고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두고 이거 뒤에 거 그 R 방향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거야 어차피 1이니까 이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인 거고 마이너스 R 제곱의 라지 R 제곱 이거를 마이너스 라지 R 제곱의 R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R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요거 튀어나와서 플러스 2R 제곱의 R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편미분한 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곱해가지고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쭈루룩 정리를 하면은 자 봅시다 어떤 게 정리가 되나 V 사인 세타 튀어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날라가서 R 제곱 분의 라지 R 제곱 요거 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정리가 되고 요거 2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1R 제곱만 남아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1 그대로 내려온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됩니다. 뭐냐면은 요거를 편미분하게 될 경우에 요거를 편미분해 가지고 R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 R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의 속력을 계산하는 수식을 도출했더니 요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하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한번 고려해봅시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R 방향으로의 속력과 세타 방향 속력 둘 다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식을 가지고 이 수식이 0이 돼야 되고요. 이 수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는 요거 그래서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여기가 0이면요. 이게 1이죠. 그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1이고 그다음에 v 인피니티는 어차피 유한한 값이 0이 아닌 값인 거니까 그 상태에서 이 수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스몰 r이 라지 r이 되죠. 그러면은 1 해서 0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세타가 r이 라지 r이고 세타가 0인 요 지점이 하나의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죠? 이 수식에서 봤을 때 하나의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한번 볼게요. 이 수식에서 우리가 0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인에다가 일단 세타가 0인 지점에서는 오케이 찾았고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0이면 당연히 0이니까 그 점도 맞죠. 근데 그 점은 여기 이 점이랑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가 되면은 우리가 사인 세타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여기가 90도, 0도, 90도, 180도. 그래서 180도인 지점에 대해서 여기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0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세타가 파이인 지점에 대해서도 하나의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 수식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수식은 어떤 값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스몰 r 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상관은 사실 없죠. 사실 상관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의 이런 실린더가 있고 이 실린더 표면 위에 어떤 지점에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을 거다라고 감안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라지알인 어떤 실린더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여기서도 세타 값이 파이면 무조건 이 수식이 0이 되기 때문에 R 값이 어떤 것이 되든지 상관이 음, 없지만 이 스몰 R 값을 라지 R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의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한 점은 세타가 0이고 아까 세타가 0이고 r 방향으로의 위치가 라지 r. 다른 개는 세타가 파이고 그다음에 r 방향으로 라지 r. 뭐냐면은 요 라인 여기 그 볼드체처럼 이렇게 두꺼운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방향 요쪽 방향을 플러스 세타라고 봤을 때 여기 요 지점이 세타가 0인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90도, 그 다음에 여기서 180도, 여기가 파이인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 지점, 그리고 여기 지점, 그리고 이 사이 이만큼의 거리를 라지아리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기 동그란 이 원에서 요 점과 요 점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될 거고 마치 우리가 그냥 하나의 원이 있는데요. 이런 원이 있는데 원의 앞쪽과 이쪽 앞쪽과 뒤쪽 위치 그다음에 이만큼이 이 원의 반경 아래로 왔을 때 요점과 요점에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그 뒤에서도 보여주겠지만 우리 공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공의 유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여기를 기준으로 속력이 제로가 되고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유체가 그 갈라져서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거든요. 그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이 지점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여기서의 동력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 지점에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유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각각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두꺼운 요 라인은 사실 스트림 펑션 값이 0인 스태그네이션 스트림 라인입니다.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의 속력이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 라인의 스트림 펑션 값이 0이라고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스트림 펑션 값이 0이라고. 그러면은 이 수식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그리냐, 요 원을 어떻게 그리냐 한번 봤더니 일단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여기 그냥 점 두 개만 딱 찍고 끝나는 건데 과연 이 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이 수식이 스트림 펑션 요 수식이 0이 되는 모든 조합을 찾으면 되죠. 모든 R과 세타 조합을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되고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 R과 세타를 찾아가지고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해가죠? 원을 그리게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수식에서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0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쉬운 거는 일단 R이 0이거든요. 여기 R이 있으니까 R이 0이거나요. 아니면은 사인 세타가 0이거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요 값이 요 수식이 0이면 되죠. 근데 R이 0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R이 0이 딱 여기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세타가 0인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이 지점과 이 지점 두 개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볼게요. 1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에 라지 r의 제곱이 0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r이 라지 r이 될 거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마이너스는 없다고 가정하고 플러스 r이라고 보면 이만큼의 r 그죠? 여기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까지 거리 r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까지 거리 r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기준으로 무조건 그 R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거리가 R이기만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거리가 R이기만 하면 무조건 스트림 펑션 값은 0이 될 거예요. 세타가 얼마 값이 될 그래서 그 세타 값이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만 바뀌는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쭉 돌리면은
이렇게 라인이 생기겠죠. 무슨 라인? 스태그네이션 스트림라인이라고 해서 푸사이 값이 0이 되는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안에도 사실은 유체가 흐르긴 해요. 더블렛 플로우에 의해서 안에서 유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이거 안쪽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 안쪽에서 유체가 흐르는 거 생각하지 말고, 더블 플로우에 의해서 유체가 흐르는 거 생각하지 말고, 바깥에 있는 이것만 한번 볼게요. 요거는 마치 하나의 솔리드 바디, 하나의 고체, 그러니까 하나의 원이 있고요. 하나의 실린더가 있고요. 실린더 바깥에서 흐르는 공기 또는 유체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려한 겁니다. 뭐냐면은 유니폼 플로어 하나, 그 다음에 더블 플로어 하나만 딱 더해주면은 우리가 실제 실린더 주위에서 흘러가는 유동을 모사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 안쪽, 이 실린더 안쪽에서는 더블 플로어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고 실린더 바깥에서는 유니폼 플로어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리, 이 뭐라고 하죠? 요 실린더의 반지름은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 왜냐면 요거는 그냥 앞에서 설명했던 요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고 뒤에서 먼저 볼게요. 이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얘기예요. 뭐냐면은 아까 설명했던 거 더블렛 플로어 한 개랑 유니폼 플로어 한 개를 더하면 이러한 실린더 주위에서의 유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비슷한 관계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영상인데 여기에 실린더고요.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일종의 유체 입자입니다. 유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스모크 그러니까 연기 입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 입자 같은 것들이 앞에서 불어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얘가 뒤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때 요거는 진짜 솔리드 바디, 그러니까 실제 실린더고 실린더 주위에서 이렇게 공기가, 그러니까 유체가 흘러가는 것을 하얀색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포텐셜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했죠.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 일로테이션 플로우. 이 세 가지 과정을 한 것이 포텐셜 플로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비시드 플로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으로 또는 굉장히 이상적인 유체의 흐름이고요. 실제 유동은 비스커스 플로우 그러니까 점성 유동이 그러니까 점성 유동에 의한 효과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이것처럼 유체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가 요 실린더 표면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실제 플로우고요. 그래서 보면은 마치 앞에서 이렇게 유체가 흘러 들어오고 유체가 흘러 들어와서 이 라인, 그러니까 요 표면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보이긴 보이는데 얘는 비스커시티 또는 비스커스 플로우에 의해서 조금 양상이 달라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뒤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고 있는 유동이 발생합니다. 이런 유동, 이런 유동. 이게 실제 유동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유동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왜 이거를 포텐셜 플로우에서는 모사를 못하느냐? 이런 유동의 원인은 비스커스 플로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점성 유동에 대한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포텐셜 플로우는 점성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니까 비슷하게 이 실린더 주위를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림라인을 그려낼 수는 있는데 이러한 어떤 뒤에서의 그 세퍼레이션을 보였네요. 이렇게. 그 여기서부터 이 유체가 요렇게 라인을 그러니까 요 표면을 따라서 붙어서 흐르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리가 돼서 흘러가는 이런 유동은 고려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어떤 볼텍스 플로우 같은 것이 발달을 하고요. 얘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음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비쳐 한번 아래쪽으로 비쳐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그 유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모사를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재 보려고 있는 거는 인리치드 플로우에 기반한 포텐셜 플로우이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가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도 이 실린더 주위에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는 있다. 물론 뒤에서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모사를 하지 못하지만 그냥 단순히 유니폼 플로우 하나, 더블 플로우 하나를 더해줘서 이렇게 실린더 주위에서 실제로 흘러가는 유동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고려해 볼게요. 뭐냐면은 달랑베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 발음은 모르겠지만 이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어떤 달랑베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의 패러독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패러독스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보통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패러독스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오케이. 우리가 포텐셜 플로우를 기반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실린더가 있을 때 실린더 주위로 이러한 스트림라인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유동이 흐르고 있고 그때 이 유체는 정확하게 이 유체는 정확하게 중간 요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완전히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유체가 흐르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 방향 이 수직한 방향으로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아래쪽에서 이 유체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받쳐서 올리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표면에서의 압력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누르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어차피 형상이 위아래가 완전히 동일하고 그다음에 유동의 현상도 완전히 동일하니까 밑에서 위쪽으로 올리려고 하는 힘 위에서 아래쪽으로 찍어서 내려 누르는 힘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할 거니까 이 파란색 점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힘이 완전하게 동일해서 리프트, 그죠?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건 오케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거를 이번에는 수직한 라인에다 적용해 볼게요. 수직한 라인에다 적으면 요 라인과 요 라인과 요 라인 요면과 요면에 작용하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의 힘과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모든 공기가 예를 들면 유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물체는 드래그라고 해서 항력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죠? 에어포일도 이렇게 생겼으면 얘도 항력을 받고 있고요. 얘가 유체가 이렇게 흘러들으면 이쪽 방향으로 드래그가 작용을 하잖아요. 리프트는 작용 안 하더라도 드래그는 무조건 작용한다고요. 만약에 에어포일 자체가 시메트릭, 위쪽과 아래쪽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에어포일이라고 하면은 유체가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오는 방향으로 드래그가 또는 항력이 작용한다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지만 해보나요? 네, 해보겠지만 앞쪽에서의 압력과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과 뒤쪽에서 앞쪽으로 미는 힘이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이론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리프트도 없고 드래그도 없는 상태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물리적인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무조건 드래그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수학적으로 고려를 해보니까 드래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얘는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달랑베르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항력이 있어야 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항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더라.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현실과의 괴리감. 그것을 우리는 달랑베르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 실린더를 가로축, 세로축으로 쪼갰을 때 완벽하게 앞쪽, 뒤쪽 또는 위쪽, 아래쪽이 대칭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서피스 플로우, 요 표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면에서의 이 표면에서의 속력 성분을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랑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단 우리가 스몰 r은 라지 r로 고정을 했죠. 왜냐면은 요만큼이 라지 r이고 요 표면 위를 고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타는 달라질지언정 스몰 r은 라지 r로 픽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라지 r이고요. 요게 라지 r인 거죠.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게 일단 r 방향으로의 속도성분 없죠. 요 라지 r이니까 애초에 이거 자체가 0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거만 남습니다. 그죠?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왜냐면은 r제곱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1에 v 인피니티 사인 세타 정리하면 마이너스 2v 인피니티 사인 세타가 됩니다. v 세타가요. 그게 이수식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r 방향으로는 무조건 속력이 없는 두 가지의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떤 표면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고를 수 있냐면 루트 VR 제곱 플러스 V 세타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어차피 얘는 0이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루트 V 세타의 제곱은 그냥 V 세타죠. 그래서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이게 표면에서의 벨로시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incompressible flow에서의 그 프레셔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1-v 인피니티 나누기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v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1 v 인피니티 제곱 요거 제곱하면은 4v 인피니티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요거 날라가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1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남는다고요. 그래서 세타에다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 쭉 값을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죠. 원래는 0부터 2파이까지 쭉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쪼개가지고 0, 2분의 파이, 그러니까 0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향으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2분의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죠? 이만큼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0부터 8 플러스 파이까지고요. 0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때의 CP 값을 보면 요만큼과 요만큼 완벽하게 동일한 값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요 라인을 기준으로 양쪽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렇게 그 뭐지? 시메트릭한 상태가 됩니다.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 작용하는 압력과 위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봅시다. 이번에는 어차피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2분의 파이가 없구나.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이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거부터 지금 2분의 3파이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와서 글을 넘어 그렇네요. 여기가 2파이가 될 거예요. 2파이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파이, 2파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요 그래프가 0부터 미안해요. 이렇게 잘라야 되구나. 요렇게 자르고요. 요렇게 자를 거예요. 그번에 쓴 요렇게 잘라서 요거 요거가 뭐냐면은 요 앞에 해당하는 압력에 대한 성분. 그다음에 나머지 요거 맞나요? 맞네. 아니요. 그래서 그게 뒤에서 발생하는 압력에 대한 성분.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뒤에서 앞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압력의 성분이 완전히 같더라. 잘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이해가 갈 건데 여기 있네요. 요만큼 묶과 요만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완벽하게 위아래로 쪼갰을 때도 위아래가 같고 앞뒤로 쪼갰을 때도 같더라. 그래서 이 실린더는 실제로 유체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드래그가 또는 항력이 0이 되는 리프트도 0이 되지만 드래그도 0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서큘러 실린더에다가 이번에는 한 개를 더 붙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논리프팅 플로우, 그죠? 그 더블렛 플로우랑 그다음에 프리스테인 플로우 그 두 개를 유니폼 플로우 두 개를 겹친 거고요. 거기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하는데 뭐냐면 이 중간에 감마라는 값을 가지는 볼텍스 플로우를 위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때는 위아래가 이렇게 시메트릭한 유동이 흘렀는데 이 안에 그 볼텍스 플로우를 넣는 순간 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하나의 실린더가 이제 더 이상은 위쪽과 아래쪽, 그러니까 요면과 요면에 대한 그게 없고요. 뭐라고 하지? 미안해요. 이면과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이 똑같지 않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힘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보다 더 크게 됩니다. 더 크게 된다는 말은 즉슨 이 실린더가 위쪽으로 그죠? 리프트 양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논리프팅 플로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실린더에서 논리프팅 플로우에 대한 스탬 펑션은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볼텍스 플로우에 대한 스탬 펑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스트림 펑션 자체가 앞서 얘기했던 이 스트림 펑션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스트림 펑션이 적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분상수 요거를 적분해서 그렇죠? 요거를 적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적분상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적분상수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고려하느냐? 이렇게 한번 고려 볼게요. 어차피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돼도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서 그냥 이렇게 값을 한번 더 봅시다. 어떻게? 얘를 요거랑 한번 겹치게끔 컨스턴트한 요 값이랑 겹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생긴 컨스턴트를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정리를 하면은 2파이 감마 똑같고요. ln r 마이너스 ln 스몰 r 마이너스 ln 라지 r죠. 그러면 이게 ln 라지 r분의 스몰 r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건 그냥 단순히 이 수식을 좀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보기 위해서 컨스턴트 값도 여기다 붙이고 이것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팀 펑션, 그러니까 하나의 볼텍스 플로우에 대한 스팀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더 할 수 있죠. 얘는 유니폼 플로우 더하기 더블렛 플로우 거기다가 이것까지 더해주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게 요게 요거. 그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니폼 플로우 더하기 더블 플로우 한 것처럼 거기다가 한 개만 더 더해주고 그러한 스트림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림 펑션은 이러한 약간 9비트 흐르는 이러한 유로 스트림 라인을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벨로시티를 구해보면은 이것을 편미분해가지고 VR과 V세트를 구할 수 있었고 그때의 수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직접 해보지는 않고 내가 해보지는 않고 학생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잡기 위해서 요거 둘 다 0인 거, 둘 다 0인 걸로 수식을 만들어서 찾았더니 세타는 아크 사인에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복잡해요. 이렇게 생겼고요. R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는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 두 개가 0이다라는 걸로 한번 찾아보면 되고요. 자, 찾아봤고 잠깐만요. 네, 찾아볼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얘도 지금 R과 세타에 대한 함수고요. 얘도 R과 세타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연립을 시키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건데 R과 세타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는 지점. 근데 보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랑 좀 달라요. 뭐냐면은 아까 이 실린더랑은 좀 달라요. 아까 실린더에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그냥 그 뭐라고 하지? 여기서부터 거리가 라지 R인 위치에 두 점이 있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뭐냐면 이런 식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 값이 예를 들면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감마 요거 봅시다. 4파이 v 인피니티의 제곱 마이너스 라지 R 제곱이 0이 되면은 되죠. 아니구나. 이게 0이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타는 오케이. 세타는 이렇게 생겼다 치고 세타 이렇게 생겼다 치고 지금 보면은 라디알 픽스고요. 인피니티 픽스고요. 얘네 픽스고요. 감마도 픽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세타 값은 거의 그냥 픽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R 값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긴 해요.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것도 조금 저걸 하고 조금 그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있는 감마 값 있죠. 감마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이거는 픽스가 되어 있고 감마 값이 변하면은 세타 값도 변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마 값이 변하면 세타 값이 변할 건데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루트가 씌워져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텀에 따라서 형태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텀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이거죠. 람다 제곱의 볼게요. 4파이의 v 인피니티의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 0보다 클 때가 있고요. 0일 때가 있고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루트 안에 0보다 작은 값 들어오면 얘는 허수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세 가지 이 두 개, 그러니까 요 안에는 요 값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의 감마 값을 각각을 보면은 0보다 클 때는 얘가 몇 분이지? 얘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오고 이걸 넘겨주고 아래에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같다고 할 때가 여기 조건. 그 다음에 작다. 0보다 작다고 하는 조건이 이 조건이 될 거예요. 맞나요? 반대인가? 반대겠네요. 반대겠네요. 뭐냐면은 잠깐만요. 이걸 넘기고 얘가 0보다 클 때 조건을 가지고 넘기고 정리하면은 R이 감마가 클 때 그게 이거고 그다음에 감마가 작을 때가 이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감마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감마 값이 만약에 딱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수식이 딱 0이 되는 조건으로 보면은 R 값이 하나만 존재하죠. R 값이 뒤에 있는 거 이거 날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R 값이 딱 하나만 존재를 해서 이렇게 여기만 딱 찍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R 값을 가지고 이 지점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감마 값이 이 조건이거나 감마 값이 이 조건일 때는 점이 두 개가 찍혀요. 여기와 여기 또는 여기와 여기 두 점이 찍힙니다. 그냥 해보면 돼요. 여기 있는 요게 0보다 큰 조건과 0보다 작은 조건에서는 이 뭐라고 하지? 그 점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거는 여기와 여기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돼서 여기서 속력이 제로, 속력이 제로.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속력이 제로 됐다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만났다가 이렇게 돌아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만나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린더 그냥 논리프팅 실린더에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여기랑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그때 그 두 개의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기,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의 속력이 0, 여기서의 속력이 0. 그래서 속력이 0, 부딪혀서 속력 0, 흘러가다가 속력 0, 이렇게 흘러오고요. 이렇게 굽이쳐 흐르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그렇게 만든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아예 만나버린 거예요. 이 두 개의 점이 아예 만나서 여기 점, 여기 딱 지점을 기준으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속력령 직접 빠져나가고 이렇게 스트림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보다 좀 더 급격하죠. 아까 그 논리프팅 실린더에서는 여기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감마를 찾으면은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건일 때는 여기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조건이 돼버리면은 이제는 여기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 떨어져 나와서 이 지점이 되더라. 이 지점과 이 지점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지점을 가지게 되는 건데 하나의 지점은 안쪽에 다른 하나의 지점은 바깥쪽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안쪽에 여기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실린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실린더 안쪽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는 것은 그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찍히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0이 속도가 0이고요. 마치 이 지점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리면 논리프팅 실린더에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그다음에 이런 조건일 때는 여기 이 조건에서는 여기 그다음에 이 조건에서는 얘가 더 이상 이 실린더 표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여기 튀어나와서 여기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요 바깥에 있다는 걸 봤을 때요. 생각해보면 여기가 가장 높은 압력값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전체 영역에서 여기가 가장 높은 압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위쪽은 아래쪽보다 더 낮은 압력을 가지게 될 거고 그걸로만 보더라도 밑에서 위쪽으로 밑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고 사실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가장 압력이 큰 거고 그 다음엔 여기가 여기보다 압력이 작은 거니까 당연히 위쪽으로 들어오는 힘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린더 주위에서 논리프팅 플로우가 발생할 때 거기에다가 볼텍스 플로우 한 개만 딱 더해주면은 리프팅 플로우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실린더가 리프팅 플로우, 그러니까 양력으로부터 위로 뜨는 조건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서큘레이션 값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유체의 그 흐름 또는 유체의 이 굽이치는 정도가 달라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유동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를 그 스냅샷 그러니까 실험의 스냅샷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굽이쳐진 게 좀 더 강하게 굽이쳐 흐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마치 한 요 정도에 있는 것처럼 얘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여기랑 여기 있는 것처럼 흘러가게 되죠. 실제로 이게 지금 그냥 스냅샷이라 그렇지만 실제로는 얘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고 그걸로 해서 위치가 이렇게 그 굽이쳐 흐르게 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텐셜 플로우 우리가 지금 보려고 있는 건 포텐셜 플로우는 인비시드 플로우이기 때문에 비스커스에 대한 점성에 의한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케이스고요. 실제에서는 무조건 점성에 대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생긴 약간 그 구불구불한 그죠? 그런 유동이 보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약간 구불구불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표면 근처에서 그 비스커시티에 의한 어떤 유체의 흐름 또는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유동 방리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건 조금 편하게 보라고 가지고 온 거고요. 뭐냐면은 요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체가 그냥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실린더가요. 이거는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하고 있는 이 실린더가 회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유체가 그냥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논리프팅 플로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그 회전하는 속력에 따라서 유체가 더 이렇게 굽이쳐 흐르느냐 덜 굽이쳐 흐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건 얘가 돌므로 인해서 위쪽으로 리프트가 발생되는 그 효과를 우리는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불러요. 매그너스 이펙트.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날개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날개가 없더라도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효과, 날개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양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인 날개가 없더라도 그냥 실린더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양력이 발생되는 그 효과를 우리는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서 영상 잠깐 볼 거고 그 매그너스 이펙트 학생들이 뭐라고 하지? 야구나 축구 같은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축구에서 보면은 공이 이렇게 있고요. 공을 만약에 우리가 그 페널티킥 할 때 공을 이렇게 차면요. 얘가 그냥 회전하지 않고 마치 뭐 무회전 슛은 좀 다르지. 어쨌건 이렇게 차면 얘가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나가는데요. 찰 때 이쪽을 딱 찾게 되면 얘가 빙글빙글 돌죠. 빙글빙글 돌면은요.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쭉 나가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양력을 이쪽으로 받게 되거든요. 마치 얘네들 빙글빙글 돌면서 이쪽으로 양력을 받는 것처럼. 그게 매그너스 이펙트에 의한 효과고요. 그 다음에 야구에서는 어떤 거냐면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냥 그 손가락을 대충 그리면은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잡잖아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던질 때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던질 때 그 뭐라고 하지? 이쪽을 먼저 놓고 이 손은 끝까지 공에 손을 대고 이렇게 던지게 되죠. 던지면은 얘가 빙글빙글 돌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얘가 직선으로 또는 그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효과가 매그너스 이펙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양력을 위쪽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굉장히 급진적으로 잘 살려가지고 RC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보면요.
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보면요. 얘는 날개가 없어요. 지금 날개가 아예 없고요. 그냥 KFC 치킨통 있죠. 치킨통을 여기 축에다가 양쪽에 달고 얘를 그냥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는 전혀 없고요. 그런데도 납니다. 물론 되게 이상하게 희한하게 날고 있긴 하지만 떠요. 그죠? 지금 잘 뜨고 있는 거 보이죠? 얘만 돌고 있어요. 날개 없어요. 날개 없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뜬다고요. 이게 매그너스 이펙트에 의한 것입니다. 양쪽에 있는 그 치킨통을 돌려주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리프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날개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뭐 비스커스 이펙트도 있고 세퍼레이션도 발생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고 되게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상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플로로 고려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비행기에서도 쓰지만요. 실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에도 실험 형태로 해본 적이 있고요. 또는 배 있잖아요. 배 우리가 요즘에는 그 돛을 안 쓰지만 돛을 우리가 달아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었던 그런 형태처럼 배 위에다가 배 갑판 위에다가요. 이렇게 갑판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원통을 만들어 놓고 이 원통을 돌려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돌리면은 얘가 리프트를 만들어내겠죠.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으면 리프트가 이렇게 될 거고 이쪽으로 만들어낼 거고 그러면 얘가 이 배를 앞쪽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냥 그 효율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쓰이진 않고 그냥 실험 정도만 한 거긴 하지만요. 이렇게도 뭐라고 하지? 이 매그너스 이펙트를 추진력으로 그 선박의 추진력으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들인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수학적으로만 다뤘었던 것들 있죠. 이런 수학적인 걸로 다루고 뭐 수학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마치 이 안에 더블 플로우랑 볼텍스 플로우 있고요. 프리스트림 유니폼 플로우 들어오면은 그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뭐 이런 것들 수학적으로만 지금 계속 저걸 했는데 고민을 했었던 건데 이게 실제로도 이루어지는 거 실제로도 그런 유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잘 정리하면 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쓰게 되면은 실제 비행기도 날릴 수가 있고 배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더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뭐라고 하지? 원론적인 이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포텐셜 플로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되게 이상적인 것과 실제 현실과 굉장히 잘 밀접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지금 되게 복잡한 수식들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유체를 규명해내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방위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규명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리프트가 잘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야 항공기도 더 잘 알고 배도 잘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전혀 괴리감이 있는 건 아니고 배우는 것 자체가 그냥 수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현실에도 접목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